일단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import with 팁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분석 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툴하고 조금 틀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뭐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자바라든가 또는 뭐 C, C++ 이런 거는 뭐냐면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 언어들이거든요. 그럼 프로그래밍 개발 언어 들어갈 때 중요한 게 이제 변수를 저장을 어떻게 하고 변수 타입이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 R이라는 것도 그 프로그램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개념인데 좀 더 쉬운데 어떻게 쉽게 만들어졌냐면은 데이터 분석하기 쉬운 용도로 좀 가공해서 만들어진 또 언어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언어의 베이스는 하지만은 실제로 그거보다는 좀 쉽게 작업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 R의 장점은 분석 용도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분석 용도로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일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쓰는 내용들이 거의 유사하지만은 데이터 저장을 데이터라는 곳으로 데이터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프로그래밍은 주로 변수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고요. 변수가 어떻게,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은 변수의 값을 하나씩 저장하면서 처리하는 개념이고, 우리가 배우는 이 R 프로그래밍 코딩은 변수 자체를 어떤 변환을 시키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갖고 와서, 엑셀이죠. 쉽게 얘기하면 엑셀처럼 엑셀로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 데이터에 있는 거를 분석하는 툴로 역할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게 데이터라는 게 어떤 개념으로 갖고 올 수 있느냐라는 거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티블이라는 용어를 많이 쓸 거예요. 또는 데이터 프레임 티블인데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R4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책에서 말하는 내용이고 타이리 모델에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뭐 비주얼 해주는 그 기법들이에요. 그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이제 랭글이라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를 다루는 걸 얘기합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이제 데이터 다루기 정도?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를 다룰 때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죠. 보통은 엑셀이라든가 이런 데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엑셀보다는 CSV라는 파일로 저장을 많이 해줍니다. 기업에서 보면 기업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파일을 관리할 때는 주로 엑셀에다 저장을 많이 해놓을 거예요. 그런데 기업은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다 저장을 해놓고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달라 그러면은 엑셀로 뽑아주는 게 아니고 CSV나 텍스트 파일로 받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엑셀로 받으면 엑셀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작동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용량이 보통 10배에서 20배 이상 더 차지해요. 그런데 개인적인 용량은 별 상관이 없죠. 뭐 몇 메가 이 정도 차이가 안 나니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게 워낙 적다 보니까. 근데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 다운로드 받는 거는 다 CSV나 이런 식으로 다 저장을 해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엑셀로 다운로드 받으면은 뭐 300메가 되는 거를 CSV로 다운로드 받으면 30메가 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용량 처리하거나 이런 게 편리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데이터들은 다 CSV로 저장을 해서 내려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정보 처리 부서에다 요청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오고 싶거나 할 때는 이제 엑셀보다는 CSV로 갖고 오는 게 용량적인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CSV라고 가정을 하고 만들어 줄 건데 엑셀로 저장이 인식이 안 되느냐? 당연히 다 되죠. 엑셀도 되고요. SPSS도 되고 또 제이슨이라든가 다른 기본 여러 가지 파일 포맷으로도 다 저장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CSV이기 때문에 그걸로 저장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저장한 다음에 타이드 형식으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수업을 안 할 거예요. 요거는 책을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타이드 모델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다운로드 받는 형식이 있는데 그 다운로드 받을 때 이렇게 조금 이제 변형을 해서 처리돼서 내려오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변수 유형에 맞게끔 조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작업할 때는, 뒤에 작업할 때는 타이드로 바꾸는 거를 그렇게 뭐 안 해도 될 겁니다. 기초에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 전문가가 돼서 내가 받은 파일들을 어떻게 가공 처리하고 이렇게 할 때는 주로 타이드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요거는
넘어갈 거고요. 좀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뭐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고, 오늘은 자료 입력 받고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공 처리할 거냐. 그래서 필요한 변수만 골라오기 뭐 이런 거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거를 실제로 사정에 돌리기 전에 탐색 분석이라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쭉 눈으로 한번 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그래프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 부분이 이제 어떤 모델을 집어넣고 돌리게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요거는 다음 주에 디시전 트리 하면서 이제 할 겁니다. 요 모델을 돌릴 때 이제 타이디 모델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돌려주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트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보는 자료들이 어떻게 보면은 마크다운 형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어요. 뭐냐면 이 R 코드의 소스 코드하고 결과 화면이 조금 예쁘게 어떤 표로 정리가 돼 있는 것들을 인터넷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GitHub라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할 때 쓰는 방법이 이 마크다운이라는 형식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잘 모르시니까, 근데 HTML 방식을 활용해서 쓰는 방식인데, 말하자면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정리된 파일로 만들어주는 게 마크다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으시죠. 그거는 이제 주로 정보를 공개하거나 할 때 쓰는 방법이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임포트 하는 방법,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방법, 비주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모델로 돌리는 방법, 요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한 학기 동안은 수업을 할 건데, 혹시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계시면 아까 전에 봤던 그 R4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책을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 구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엑셀이나 이런 데서 분석하려면 데이터를 갖고 와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벡터라는 게 있고 스칼라라는 게 하나 있어요. 스칼라라는 게 있는데, 혹시 수학 공부하신 분들은 뭐 스칼라, 벡터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옛날 배우시는 분들은 수학 1, 수학 2 이런 거 배우셨을 텐데, 문과, 이과로 나눠서 우리 대학은 수학을 배웠거든요. 근데 문과 쪽에는 스칼라, 벡터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과를 하시는 분들은 스칼라, 벡터까지 나가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과 출신의 그 학생들은 수학을 배울 때 이 스칼라 벡터를 안 배웠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거를 떠나서 스칼라는 뭐냐면 값이 하나입니다. 값이 하나만 저장되어 있는 걸 스칼라라고 하고요. 이 값들이 여러 개가 묶여 있는 거를 벡터라고 합니다. 벡터는 행벡터가 있고 열벡터가 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엑셀에서 보면 행열이라고 부르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벡터라고 표시를 하는 겁니다. 행과 열, 그걸 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쭉 한꺼번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가 영어로는 매트릭스고요. 한국말로 하면 행렬이라는 개념이에요. 행렬 많이 들어보셨죠? 수학 처음에 하실 때. 행렬. 영어로는 매트릭스고, 행렬인데, 행렬은 가로와 행과 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행렬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행과 열이 같이 있다 그래서 행렬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매트릭스 형태면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엑셀 시트 한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엑셀 시트 한 장, 한 장, 한 장. 자, 어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배열이라고 우리 말로는 이름을 부릅니다. 배열. 배열인데 뭐냐면 행렬이 여러 개가 있으면 우리가 배열입니다. 엑셀에서 보면 시트 한 장, 시트가 여러 장 거기 저장돼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레이는 저장한다. 근데 이 대한 내용은 그냥 용어로 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요거는 개발할 때 써요. 여러분들이 지금 분석할 때는 거의 안 씁니다. 분석할 때는 엑셀을 그냥 CSV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해서 쓰게 될 거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분석할 때는 벡터, 매트릭스, 어레이, 뭐 리스트 이런 개념은 주로 프로그램 개발할 때 많이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많이 안 쓰는 용어들일 겁니다. 앞으로도. 자,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하고 매트릭스하고 똑같아요. 형식은. 똑같습니다. 행과 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매트릭스하고 데이터 프레임의 차이는 뭐냐면 요 뒤에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배열은, 행렬은 뭐냐면 색이 똑같죠. 같은 색깔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뭐냐면 행과 열이 숫자면 다 숫자여야 되고요. 문자면 다 문자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보면 보통 열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요 열이라고 부르는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변수라고 부르죠. 변수 또는 요인. 분석할 때 보면, 통계랑 이런 데 분석할 때 보면 열을 우리가 변수라고 부릅니다. 근데 변수가 숫자로도 돼 있고 문자로도 돼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행열은 그렇게 못 집어넣게 돼 있어요. 행열은 다 행과 열이 다 같은 속성이어야 돼요. 문자면 다 문자여야 되고 숫자면 다 숫자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열은 통일되어 있죠. 숫자면 숫자만 쭉 들어가고, 그죠? 숫자만 쭉 들어가거나 문자만 쭉 들어가거나 하는데 각각의 항목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각각에 대한 열에 대한 제한은 있지만 이것들이 모두 다 숫자다 이런 건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열이 여러 가지 속성들, 어떤 열은 숫자형, 어떤 열은 문자형, 어떤 열은 날짜형, 이런 것들이 묶어져서 데이터 분석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모든 데이터 형태는 다 거의 다 뭐예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이 되고, 이거는 번역을 또 우리나라 말에서도 그냥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번역을 해요. 아까 전에 매트릭스를 행렬로 번역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냥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부릅니다. 영어로도 데이터 프레임, 우리나라 말로도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리스트는 얘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리스트는 그냥 다 섞어서 한꺼번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리스트는 거의 안 쓰이겠죠? 그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언제 쓰이냐면 나중에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 할 때 좀 필요합니다. 텍스트 마이닝 할 때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막 혼합되면서 막 연결되기 때문에 리스트 형태가 간혹 쓰이긴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분석하는 데이터 마이닝에서 분석하는 툴은 대부분 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을 좀 더 편리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타이디 모델에서 쓸 수 있게끔 좀 변형시켜준 게 아까 전에 본 T불이라는 용어예요. T불. 근데 데이터 프레임하고 T불은 거의 유사합니다. 똑같아요.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타이디 모델에서는 그냥 T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약간 좀 기능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 앞으로는 T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실제로는 데이터 프레임이다라고 인지를 하시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개념이니까. 용어만 그냥 T불이라고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칼라는 하나, 벡터는 한 줄, 행렬은 행과 열, 그 다음에 배열은 그거 행렬이 여러 개 묶인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하나가 또 있었어요. 우리가 숫자형, 문자형, 날짜형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대부분에. 그런데 우리가 분석을 할 때는 팩터라는 말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요 팩터가. 자, 그러면은 문자열과 팩터의 차이점이 궁금하시죠? 문자열도 문자고요. 팩터도 문자로 돼 있어요. 남자, 여자 이런 게 문자열이냐 또는 팩터냐예요. 그런데 팩터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범주형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잖아요. 분석을 하게 되면 팩터 형태로 바꿔서 분석해 줘야지만 결과치에 대한 해석이 좀 더 쉽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임포트를 할 때, 데이터를 갖고 올 때 문자열을 돼 있는 거를 다 팩터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혹시 SPSS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PSS는 숫자만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룹을 나뉠 때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이렇게 구분을 나누고, 그 SPSS 옵션 중에 레이블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 레이블이라는 옵션에 들어가서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로 코딩을 해줍니다. 그게 팩터화 시켜주는 방법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1번, 2번, 그럼 1번은 남자, 2번은 여자 이렇게 저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남자, 여자가 문자로 올라오면 그 문자를 그대로 팩터 형태로 바꿔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숫자나 문자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카테고리컬한 변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팩터라는 개념을 써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문자랑 팩터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틀려요. 팩터는 분석하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팩터 형태로 좀 바꿔줘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은 앞으로 이제 하면은 숫자냐, 문자보다는 이제 팩터 형태냐, 뭐 이렇게 많이들 우리가 이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